왜냐면 10명, 12명 테이블에 서비스 혼자서 맞아. 하는데 다 기억할 수 글라스 없어. 3개 다 기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다 매직으로 치해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서로 되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인 따를 일 없잖아요. 왜요? 따를 일 있어요? 많이 따르죠. 왜요? 요새 못 본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기범 소믈리에입니다. 오늘 의상이 아주 아방가르드하네요 오늘. 네. 네. 제가 두 번째 편에서 입었던 그 니트 아직도 조금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옷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방송인 다 됐네요. 방송인. 지난 편에 보니까 가장 인기 댓글이 엄혜원 호스트님의 미모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던데요. 누군가 저를 욕먹이게 하려고 지금. 송 소믈리에님은 오늘 아주 복장이 캐주얼하신데요. 패셔너블하다고 해주세요. 예, 패셔너블하다 이 정도로 해도 이제 패셔너블해 인생도 보이십니다. 편하고 옷도 네.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한.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와인과 음식의 마리아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사실 이게 한 편에 담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가지고 또 오늘 노태정 소믈리에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네. 마리아주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마리아주 1편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마리아주라는 게 사실은 우리 소믈리에들도 그렇고 이 와인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와인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궁극의 그런 목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단 한 편에 담기에는 너무 짧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와인을 공부를 하고 와인을 즐김에 있어가지고 좋은 와인을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같이 먹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더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전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와인 먼저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뜯어요? 뭐 라벨을 뜯어요? 아니면 깐다고 표현하나요? 뭐 계속 전문 용어 나오네요. 네.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마리아주 1편에서 샤블리를 준비했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레드 와인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해서 어떤 와인이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탈리아의 산지오베제 끼안티 와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레벨인 끼안티 클라시코 와인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산지오베제 품종은요, 뭐 피자라던가 뭐 치킨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주변에서 평소에 자주 먹는 그런 양식류들이랑 전반적으로 잘 어울려요. 예. 그리고 레드 와인이지만 그렇게 헤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라이트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 이탈리아 국가가 미식의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자, 파스타 등등 다양한 요리들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또 미국으로 전파가 되면서 한국에도 들어온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와인을 마신다는 표현보다 먹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음식과 와인이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레드 와인 포도 품종 중에 이탈리아에서는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가장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고 생산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탈리아 음식과 같이 해도 평균 이상의 페어링을 볼 수 있는 게 산지오베제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산지오베제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끼안티 또는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끼안티 와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좀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끼안티 주변의 지역에서 너도나도 이제 끼안티라고 이제 레이블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원조 끼안티 지역의 와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정부에 호소를 하게 되자 너네 원조를 클라시코라는 이름을 붙여줄게 해서 끼안티 와인과 끼안티 클라시코가 이제 구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OC 등급 같은 띠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와인이 잘 보관이 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호일을 돌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와인이 보관이 잘 안 돼서 넘쳤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끈적거려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돌려본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돌려버리면 이 띠가 끊어지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리면 샵에서 구매하지도 않은 와인을 이렇게 돌려서 띠를 다
끊어서 어쩔 수 없이 막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열어봤습니다. 예, 오픈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탈리아 와인 하면 DOCG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DOCG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게 가격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DOCG 같은 경우 DOC 등급에서 충분히 그 지역의 특성에 반영을 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그 등급을 유지를 하면은 DOCG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에 대한 걸 보여줄 뿐이지 DOCG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해서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카솔리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2020년 빈티지입니다. 끼안티가 있고 끼안티 클라시코가 있고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위에 그란 셀렉지오네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각각 등급은 숙성이 달라지는데 숙성 기한이 끼안티 클라시코는 이제 1년,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는 2년, 그란 셀렉지오네는 30개월 이상 숙성을 해야 되고 병숙성은 3개월 이상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약 알코올 도수도 한 0.5%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그만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포도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고 포도 자체에 당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 과실물도 풍부해야지만 더 오래 수성을 시킬 수 있고 알코올 도수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제르바, 그랑 리제르바, 뭐 그랑 셀렉지오네로 가게 되면은 더 좋은 포도를 써서 더 오랫동안 숙성을 시킬 수 있고 알코올 도수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 보석 같아요. 루비 같아요. 루비 컬러 정확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향은 어떤 향이 납니까? 네,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다시 먹어볼게요. 지금 오전 시간이라서 이제 과실류의 향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블루베리? 예.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예, 맞아요. 그리고 뭐 체리, 스무고개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뭐 자두, 예, 뭐 이런 향들 많이 올라오죠. 네. 일반적으로 포도 색상 자체가 루비 컬러를 띠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힌트를 50%를 준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그 소믈리에들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색상에서 많은 힌트를 받는데 색상이 이런 레드 루비 컬러를 띠고 있으면 있을수록 향 자체도 붉은 과실 향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와인을 향을 맡아봤을 때 약간의 마른 낙엽의 향도 나고 장미 향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울릴 만한 안주가 또 있을까요?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가 된 음식들, 파스타 또는 피자, 이 와인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미네랄리티도 있고 구조감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뭐 불고기 피자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화덕에 구운 이탈리아식 피자인데 뭐 프로슈토랑 루꼴라가 가볍게 올라간 정도 토마토 베이스 깔아놓고 가볍게 만든 뭐 가지 라자냐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식보다는 이탈리아 음식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 안주로 치면은 햄 종류, 뭐 살라미, 뭐 이런 것들,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와인을 어떤 음식과 먹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와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방법도 정해져 있나요? 딱히 이렇게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음식을 입에 넣은 상태에서 와인을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음식이랑 와인이 입안에서 그냥 섞여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음식 자체를 맛있게 드시고 삼키신 다음에 그 음식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와인을 드시면 그 여운과 와인의 풍미가 잘 섞여 들어가면서 마리아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팁은요. 음식을 드시기 직전에 바로 와인을 먼저 한 모금 드시고 곧바로 음식을 드시고 이어서 또 와인을 드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팁인 게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와인을 먹게 되면 잔 자체도 굉장히 더러워져요. 다이닝에 가서 페어링을 하면서 음식과 와인을 원바이 원으로 즐길 때는 글라스를 치워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와인을 마셔도 되는데 이 한 바트를 원탑을 시키고 음식과 와인을 즐길 때 계속 글라스에 기름기가 묻으면서 미간상 좋지는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팁을 통해서 와인과 음식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을 코스로 먹을 때 와인 페어링 구성이나 흐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 코스와 와인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샴페인, 뭐 예를 들어 식전주, 그리고 뭐 화이트 와인,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와인, 이런 구성으로 짜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코스의 구성과 흐름에 맞춘 와인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에피타이저 전체 요리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해산물 베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콜드 디시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에 뭐 앙트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피시 요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메인은 거의 항상 육류 요리가 나오죠. 스테이크라던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디저트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와인도 페어링으로 이제 맞춰지는 거거든요. 가벼운 음식부터 무거운 음식의 풍미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와인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고, 보통 조리법도 첫 단계 앞쪽에 있는 음식들은 거의 조리법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릴에 굽는 것처럼 조리법도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스 같은 경우도 좀 단 소스를 쓸 때도 있고, 그래서 디저트가 결과적으로 좀 단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풍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에피타이저부터는 좀 가볍게 시작하다가 뒤로 가면 무거우면서 끝은 달콤하게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페어링 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전체 요리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디저트까지 쭉 가고 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생선 요리를 먹고 나서 스테이크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선이 메인 뒤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와인의 흐름이 깨져버리거든요. 스파클링부터 화이트 쫙쫙 오고 있다가 고기여서 레드 와인을 딱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생선이 나와. 리조또랑 파스타를 먹는데 앞에 리조또에서는 뭐 항정살이 들어간 리조또가 나올 수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엔초비 파스타가 나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소믈리에들이 힘들어져요. 정말로 잘하는 그런 데 가면은 보통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툴은 꼭 맞춰주고 갑니다. 기본적인 틀이 이제 샴페인 화이트, 레드, 그리고 디저트 이런 식으로 하고, 드라이부터 시작을 해서 스위트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맛이라는 것이 단맛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뒤의 맛들은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그 전에 달콤한 와인을 만약에 드시게 되죠. 뭐 로마네 꽁띠가 오든 샤토 라피트 로실드가 와도 앞에 달콤한 걸 드시고 나면은 그 뒤에 드시는 와인들은 오징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럼 코스 중에 와인이 보통 몇 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코스에 맞춰서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코스의 중간에 뭐 수비나 샐러드 같이 페어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음식들이 있으면 스킵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10코스 10가지의 음식을 나온 코스를 먹는다고 하면 10점 맞기 힘드니까 3글라스 페어링, 뭐 5글라스 페어링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굳이 페어링을 주문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스파클링 주면서 원버틀 먹고 화이트 먹고 레드 먹고 상관없습니다. 너무 코스에 맞춰서 한 잔씩 다 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못 가실 수가 있어요. 나는 와인 페어링 잘 안 시켜요. 뭔가 정해진 답을 즐기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갇혀져 있는 느낌? 그래서 잘 안 시키는 편이에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와인 시켜 먹어요. 정말 유명한 데 가서는 즐기긴 하는데 다양한 열린 사고방식으로 먹고 싶어. 왜냐면 그리고 리스트가 너무 좋은 데가 많잖아요. 거기서 나는 조금 더 이게 와인이 있어 하는데 이런 걸 좀 시켜 먹는 스타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페어링을 주문을 해요. 페어링도 좋죠. 왜냐면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짜는 페어링이라 과연 이 소믈리에는 어떻게 페어링을 할까, 그게 이제 늘 궁금하거든요. 풀 페어링을 이제 주문하다 보니까 계산할 때 이제 무겁지. 굉장히 무겁지. 무겁더라고. 예. 그 빌이 무겁지. 길고 무겁지. 예. 맞아요. 예. 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와인끼리 섞어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소맥처럼? 자주 그러던데. 자주 그러신다고요? 그런다고? 그 자주 마시잖아요. 우리 조합이 있어요? 섞어 먹으면 좋은 잔에다가 조합? 넣어서 먹느냐고. 그건 아니지. 그거는 말도 안 돼. 우리 직업이 소믈리에인데 뭐 여기다가 갑자기 다른 와인 붓냐는 거죠. 네, 제조로. 우리 입에 털어놓고 빈잔에다가 하지. 몸에서 섞죠, 몸에서. 몸에서 섞지. 몸에서. 나는 또 깜짝 놀랐네. 아니야. 그런데 저 이런 적은 있어요. 솔직히 스터디를 했었나? 뭐 행사를 하고 나서 와인 바틀에 와인이 조금씩 남은 거예요. 한두 잔씩 남은 거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걸 바틀로도 다 가져가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막 대여섯 병 이렇게 남았는데 한두 잔씩 각 병에 남았어. 그래서 그거를 한 병이 다 모은 거야. 레드 와인 한 대여섯 가지를 한 병이 다 모은 적이 있어요. 코르크로 막고 집에 가져갔어요. 일주일 정도 뒤에 그걸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맛을 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즉석 블렌딩의 효과인가.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섞어 먹진 않아도 이제 같이 먹으면 좀 궁합이 좋은 와인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상반된 스타일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뭐 와인의 궁합으로 봤을 때 뭐 비슷한 결의 와인들 같이 즐기는 게 좋긴 하죠. 너무 상반되지만 않게.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비교해서 마시는 버티컬 테이스팅, 아니면 이제 같은 빈티지의 와인들을 놓고 마시는 그런 테이스팅도 있잖아. 같은 품종인데
뭐 지역별로 놓고 마시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게 네. 다양한 와인을 마실 때 잔을 세척하느냐, 뭐 린싱하느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한 감론의 의박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와인이 바뀌면 잔이 바뀌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가장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피크닉을 갔거나 뭐 가정에서 이제 와인을 드실 경우에는 와인잔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잔이 하나씩밖에 없다. 그럴 때 뭐 그때마다 뭐 우리가 설거지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럴 때 물로 헹구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로 헹구게 되면은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물에도 풍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마실 와인의 그 향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에 마실 와인으로 헹구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린싱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마실 와인을 따라서 헹구고 버리고. 근데 버리라면 꼭 입에다 버리더라고. 자기 입에다 버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잔을 린싱을 해서 마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와인 페어링을 할 때 글라스를 해서 먹게 되면은 소믈리에들이 글라스를 여러 개 세팅을 해주고는 되는데 그 글라스가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와인잔이 한 2개, 3개 세팅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소믈리에들이 헷갈려. 같은 글라스 3개인데 다른 와인을 따라주고 있어. 그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소믈리에가 와인을 이제 서비스할 때 사실 그때는 좀 센스 있게끔 이제 그냥 손으로 짚어주는 거지. 지금 내가 서비스해주는 피노누아라는 와인은 이 잔이다. 우리한테 손만 줘도 우리는 그 와인을 섞어서 서비스할 일이 없다. 왜냐면 10명, 12명 테이블에 서비스를 혼자서 하는데 다 기억할 글라스 수 없어. 3개 다 기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다 매직으로 치워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서로 되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인 따를 일 없잖아요. 왜요? 따를 일 있어요? 많이 따르죠. 왜요? 요새 못 본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와인 페어링을 했던 그런 그 식당이나 다이닝 바가 있을까요? 전 노태정 소믈리님 계실 때 비차나에서 했던 한식과 와인의 페어링이 최고였지. 잘했죠. 돈 안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소믈리에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 환영의 의미로 샴페인을 한 잔을 줘요. 그 샴페인을 가득 채워줘. 오, 무슨 의미예요? 그냥 먹고 죽어? 이건 아니고 그냥 정말 환영한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샴페인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가득 주는 거예요. 요즘에 돌고 있는 그 썰이 하나 있는데 샴페인 프린스라고 해서 조내진 소믈리에님 선배님이신데 내진 선배님한테 가면은 돈페리뇽 까준다는 썰이 있던데 맞아요? 나도 돈페리뇽 줬잖아. 제 후배지만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자주 못 가겠어. 미안해서. 한번 가야지. 자주. 선배님 한번 갈게요. 한번 같이 가요. 초이다. 우리 같이 갈까요? 저 껴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계산은 내진이가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리 초대 한번 하죠. 어차피 영상은 형이 보내주면 되니까 데니 소믈리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소믈리에 분들도 이제 그 마리아주를 직접 짜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일이에요 그게. 그 소믈리에 저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러고 다닌다고 나 그냥 뭐 마케터라고 보는 사람들 많은데 저희 홀체일 제가 경력 대본을 너무 10년이에요, 영혼 없이 10년. 읽었네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와인들도 있었나요? 그거보다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이 와인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공식은 있지. 우리만의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제 경우에는 저는 대게를 먹을 때 웬만하면은 와인을 페어링 안 할래요. 대게. 네. 그래서 한 번은 강원도에 가서 호텔에서 대게찜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싸가지고 호텔에서 딱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데 와 잠깐 이제 나갔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대게의 비린내가 너무 꽉 찼는데 그 안에서 와인을 먹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코스나 뭐 잘 갖춰진 레스토랑에서 대게 음식 딱 하나 나오고 와인 페어링 괜찮은데 대게찜에다가 와인 페어링은 난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누가 발라주는 것만 잘 받아 먹어봐요. 그러면 괜찮을 걸? 오이스터에 뭐 레드 와인 이런 거 이제 힘들지. 비린 맛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서 저는 해산물 먹을 때 절대 레드 안 먹습니다. 절대. 힘들더라고. 비린 건 안 좋아하는데 비싼 건 좋아해요. 한 글자 차이인데.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비체나에서 근무할 때 비체나는 이제 한식이거든요. 한식 코스인데 뭐 컨템포러리도 아니고 그냥 한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음식에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온갖 육수를 막 몇 시간 뭐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이 끓여요. 그러다 보니까 맛에서
깊이도 있지만 와인이랑 먹다 보면 와인잔에서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주 페어링 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육수가 쓰이는 것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UK에다가 와인 즐기시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계란 노른자 섞어 먹는 순간 사고야. 이탈리아에 가서 그 되게 유명한 미쉐린 3스타 셰프가 런칭을 한 일반적인 그냥 가이드의 레스토랑에 갔어서 3스타 못 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막 시켜가지고 와인을 딱 한 잔 한다고 하는데 노른자를 넣어서 비벼줬던 에피타이저가 나온 거지. 근데 그거를 먹고 와인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생 노른자의 비린 맛이 모든 잔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그래서 비린맛 페어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나는 노른자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난 노른자 웬만하면 빼달라고 하는 그 음식을 스킵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팁이 딱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음식에는 이 와인이나 같이 페어링한 음료나 주류를 딱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비릴 일이 없잖아.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UK 때 계란 노른자 나오면 굳이 그거 비비지 말고 노른자 덜어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주 맥주 빼고 와인과 음식 페어링 좋았던 거. 좋았던 거요? 삼겹살 소주 좋아하는 건 알지만 그거 빼고. 저는 뭐 과일, 과일. 과일이랑 먹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일이라고요? 갑자기? 양갈비 드시러 간다고? 양 진짜 소 양 아, 양. 내장 남의 내장. 갑자기 과일이라고? 처음 듣는 얘긴데. 과일, 네, 포도, 딸기 이런 거. 좀 그런 거랑 이제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좋던데요.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잖아요. 봄에 마시기 좋은 그 좀 스윗한 와인과 페어링 혹은 레스토랑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봄에는 아무래도 스파클링의 계절이죠. 샴페인도 좋고요. 이제 가성비 좋은 프로세코라던가 스페인의 까바, 이탈리아 프로세코, 로제 와인도 추천을 드립니다. 소비뇽 블랑 애찬하는 론자로서 저는 소비뇽 블랑이 제일 좋지 않을까. 차갑게 칠령해가지고 그때 제철 과일과 함께 먹으면은 뭐 4월 말 제철 과일 뭐가 있지? 과일 좋아하신다면 제철 과일 네. 뭐예요? 제철 과일 봄에는 딸기 아닌가요? 딸기 겨울 아니야? 딸기 뷔페 지금 하지 않나요? 그거 겨울에 하잖아요. 끝났어. 나 딸기 뷔페로 유명한 워커힐 호텔 출신인데 나는 벚꽃 필 때 딸기를 팔아본 적이 없어. 현대식품관 가면 딸기 깔려 있어요. 설향 딸기, 장이 딸기. 네, 저희가 코스 요리를 먹을 때 이제 한 보틀만 시킨다. 그러면 이건 진짜 천하무적이다 하는 그런 와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와인 하나만 있어야 된다면 제 주간 들어가서 그냥 샴페인 한 병이랑 먹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프레시하고 좀 섬세한 스타일의 샴페인을 좋아해서 블랑드블랑 계열의 샴페인이 좋을 것 같고 시작 전에 식전주의 역할부터 해서 해산물과의 전반적인 무난한 페어링, 육류가 나오는 그런 메인과도 오일리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이렇게 개운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샴페인이 무난하게 잘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애정하는 와인이 샴페인이기도 하고요. 피노누아 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좋은 피노누아, 주브레 샹베르땅이나 아니면은 본마르, 샹볼뮤지니 같이 되게 좋은 양질의 피노누아를 만들어내는 빌라주급인데 좀 더 올려서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레스토랑 가서 사 먹으면 30만 원 정도에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피노누아를 해서 저는 그냥 마실 것 같아요. 가볍기도 하지만 그 한 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복합미도 올라오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마무리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피노누아 비싼 거 한 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겪으시기에 국내에서 정말 페어링을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소믈리에 분이 누굴까요? 그런데 누구라고 딱 한 명 말씀드리기에는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름 있는 유명 소믈리에 분들은 본인들이 소속된 업장에서 마리아주의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잘 지키시면서 본인의 개성이 들어간 그런 페어링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와인들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더 많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희귀한 거, 더 어려운 것들로 페어링을 해가고 있고 조금씩 더 변태적인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진짜 어려운 페어링이 너무 많아.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페어링은 유명한 와인들을 페어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한국에 60병 들어온 우리가 모르는 와인으로 페어링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소믈리에들이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과 스타일을 가지고 와인을 페어링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소믈리에들보다 한국에 계신 소믈리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페어링.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와인의 생산국이라기보다는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소믈리에들이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도 않고 공정성을 갖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 있는 특정 국가의 소믈리에들보다 경험도 많고 좋은 그런 페어링을 잘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페어링을 즐기기엔 여기가 더 좋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 갔을 때 거기 가서 페어링이 별로 없고 와인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와인이 진짜 다양해. 미식도 있고 와인도 있고 해서 다양한 마리아주를 즐기기에는 한국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마리아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두 분께서 댓글 직접 달아주시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무관심보다 관심이라고. 네. 악플이라도 네. 왜 악플러만 다 왜 나보고 웃는 거야? 나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약간 그냥 컨셉일 뿐이에요.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꼽 인사. 인사. 혹시 해외에서 그러면 또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베를린 와인 트로피 심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심사위원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디저트 다이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원바이원으로 나오는데 와인도 있었고 칵테일도 있었고 사케도 있었어요. 그런데 와, 그 밸런스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환상적이었어요. 그 위치도 되게 그냥 주택가에 있고 되게 간판도 없었거든요. 너무 이제 그때 기억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미쉐린 투스타 하더라고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성분이랑 같이 갔겠네요. 혼자는 안 갔을 거예요. 디저트 먹으러 혼자 갑자기 심사 끝나고 오늘 디저트나 먹어볼까 해서 막 디저트 코스 7페어링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조사 들어가요.